안녕하세요.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리어 개발 센터 개커쌤 채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과 사랑, 죽음에 대한 콤플렉스를 그림을 통해 승화시켰던 화가 에곤 실레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에곤은 오스트리아 빈의 북서쪽에 있는 툴른이라는 곳에서 189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툴른역의 역장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레 가족은 툴른 역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의 영향으로 에곤은 어려서부터 온종일 지나가는 기차 그리기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았을 때 아들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몰두했다고 합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에곤은 중등학교를 다니기 위해 근처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는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좀 이상한 아이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나이가 많은 편이었는데도 별로 말이 없었으며 미술이나 운동 외에는 흥미를 보이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에곤은 그의 여동생과 각별한 연인 사이인 것처럼 지내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곤 했습니다. 그가 16살 때는 12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몰래 이탈리아 북동쪽에 있는 도시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에곤이 14살 때 부친이 성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는 외삼촌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아버지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나서 그는 성에 대해 쾌락과 혐오, 불행감과 공포심 등이 뒤섞여 있는 콤플렉스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외삼촌은 에곤이 자신과 같은 공직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미술 특기를 키워줄 개인 지도 교사를 구해주었습니다. 에곤의 재능을 발견한 미술 선생의 강력한 권유로 1906년부터 구스타프 클림트도 다녔던 빈 예술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 교수들의 권유로 더 보수적인 성향의 학교로 옮기게 된 에곤은 그 학교의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의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었던 비엔나 블리파 전시장에 자주 방문했던 에곤은 1907년부터 블리파 그룹의 주창자였던 구스타프 클림트와 친분을 맺게 되었습니다. 클림트는 에곤의 그림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어 그의 그림을 사거나 자신의 그림과 교환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품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델을 섭외해주고 후원자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에 아르누보 움직임의 뜻을 같이 했던 예술인들의 모임에 초대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에곤 실레 초창기 작품을 보면 클림트의 화풍이나 아르누보 화가들의 영향을 뚜렷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1908년에 첫 번째 작품전을 개최한 후 1909년 미술학교를 중퇴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예술가 그룹을 창단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초창기 작품과 달리 점차 자기만의 새로운 색깔과 시도를 작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1909년 클림트는 비엔나 공동전시회에 에곤의 작품도 선보일 수 있도록 초청했습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 뭉크, 고흐와 같은 화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영향으로 더욱 자유분방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작품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 에곤은 깡마르고 쇠약해 보이면서도 성적인 색채가 짙은 새로운 스타일의 누드화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완성한 자화상, 손들고 무릎 꿇은 누드는 20세기 누드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의 파격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묘사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 1911년 아르투어 레슬러라는 평론가는 실레의 작품에서 외설스런 라체 이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깨우칠 도리가 없다라고 썼습니다. 이런 지원 사격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작품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세간의 평가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1911년 클림트의 소개로 17세 소녀 발리 노이즈를 만나게 되어 그녀를 모델로 최고의 작품들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노이즐은 클림트의 작품을 위한 모델이었는데 에곤이 너무 어린 아이들을 그리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클림트가 의도적으로 노이즈를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번잡한 빈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헤미아 남쪽에 있는 프루마우라는 작은 도시로 옮겨갔습니다. 그곳은 모친의 고향이기도 하고 현재 에곤 실내 박물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얼마 후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사는 10대 소녀들을 모델로 쓰는 등의 파격적인 행동에 대해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비엔나 서쪽 노이랭바흐라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에서 모델로 일할 아이들을 모집하다 보니 스튜디오는 인근 지역 비행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인근 주민들의 심기를 거스르고 있던 와중에 에곤은 1912년 4월 미성년 여자아이들을 유혹, 감금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아이들을 유혹하고 감금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음란한 그림을 전시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 24일 동안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판사는 재판 도중에 에곤의 그림 중 일부를 불에 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이에 관련된 12개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로 에곤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모델로 하는 누드화 그리기를 멈추게 되었고 어찌됐든 화가로서의 유명세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1913년 뮌헨의 한스골츠 갤러리는 에곤의 단독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그 이듬해에는 파리에서도 단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무렵에 에곤은 비엔나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 건너편에 살고 있는 에디트라는 여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1915년 그는 에디트와의 결혼을 결심했으면서도 발리와의 관계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발리는 에디트와의 결혼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에곤 곁에서 떠났으며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년 넘게 모델이자 연인으로서 헌신했지만 헌신짝처럼 버려진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발리는 에곤을 연인으로 생각했지만 에곤은 자신에게 헌신적인 발리를 어머니와 같은 존재 정도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노이랭바흐 사건 이후로 외설 시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리와의 거리 두기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에곤과 에디트는 신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15년 6월에 결혼하였습니다. 에디트와의 만남으로 에곤의 화풍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의 초상화를 그릴 때면 에곤 특유의 격정적이고 신경질적인 터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포근하고 밝은 느낌을 주는 그림을 완성하곤 했습니다. 에디트와의 만남으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마음의 평안을 되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에곤은 결혼식을 올리고 3일 만에 프라하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에서 군복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신혼신부답게 에디트는 군대 가는 남편을 따라가서 부대 근처 호텔에 묵으며 종종 부부상봉을 하였습니다. 군복무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에곤의 작품은 풍경이나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선 위주의 그림이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어머니나 가족을 모티브로 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렵에 그림에 등장하는 여성은 대부분 아내 에디트를 모델로 한 것이었습니다. 군복무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은 베를린, 킬리, 프라하, 드레스덴 등지에서 전시되었습니다. 그가 소속되어 있었던 부대의 임무는 러시아 포로병들을 호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에곤은 필체가 좋았기 때문에 포로 수용소의 서기병으로 근무했습니다. 그의 상관은 러시아 포로병들을 그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고 심지어 비어있는 점포를 작업실로 쓸 수 있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1917년 에곤은 군복무를 마치고 비엔나로 돌아와 그림 그리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화가들에 비해 다작을 하는 편이었으며 이 무렵의 작품을 보면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18년 비엔나에서 열린 볼리파 화가들의 작품전에 초대되어 에곤의 작품 50개가 행사장의 중심부에 전시되었습니다. 이 전시회의 성공으로 에곤 실내 작품의 가격이 상승했고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1918년 가을에 이미 유럽 전역에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스페인 독감이 비엔나에도 엄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 중이었던 에디트가 희생되었고 아내가 사망하고 3일이 지난 후에 에곤 또한 독감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28세였습니다. 에곤은 죽기 직전에도 몇 점의 에디트 스케치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아내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너무 빨리 찾아온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화가로서 작품 활동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에곤 실레가 세계 최고 수준의 화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아버지의 당혹스런 죽음, 가정 불화 등으로 성과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쾌락에 탐닉하는 성인들의 이중성에 강한 반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작용이 창작 활동에 필요한 강력한 에너지로 작용하였고, 노골적인 누드화와 앙상하게 뒤틀린 인물화와 같은 자기만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화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무렵 그의 재능을 인정해주고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클림트를 만났고, 에곤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던 연인 노이지를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작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아내 에디트와의 만남으로 에곤은 변화된 화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까지 자신이 감내해야만 했던 아픔,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갈구했는지 이와 같은 개인적인 고통과 희망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에곤의 외설스럽게 보일 수 있는 화풍에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행복 충만한 기간이 그들에게 너무 짧게 주어졌다는 것이 애처롭습니다. 지금까지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리어 개발 센터 개커쌤 채널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어 반갑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립니다.